그럼 본문 들어가 보자.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보고 있나? 예?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예, 선생님. 맞아. 본문 들어가자. 시험 얼마 안 남았지, 그지? 들어간다. 앞부분 줄거리. 중국 당나라 때 중국 역시나 중국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지.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간대산 동그라미 남학 형산 연화봉에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푼다. 스탑. 쌤봐. 배경 일단 배경부터 정리한다. 배경은 남학 형산이다. 그리고 이건 현실이 되는 거지. 근데 그 현실이 무슨 게? 천상계다. 그래서 이 현실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다. 그다음 누가 나와? 육관대사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다음 이때 동정호 용왕도 법회에 참석하니 동정호 용왕이야. 그럼 누가 있냐? 여기 법회가 있는 거야. 거기에 참석자로 동정호 용왕이 있어. 용왕 동정호 용왕이야. 그러니까 이쯤 적을게. 동정호의 호수에 용왕도 있다. 그렇게 본다. 육관대사는 제자인 성진을 용왕에게 보내어서 사례를 한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해라. 그럼 성진 나왔지? 성진. 용왕의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성진은 용왕이 또 술을 준단 말이야. 원래 스님이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술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술을 먹어요. 다음 형산의 남학형산이지. 남학형산이 위부인 동그라미 육관대사 이 법회에 참석하게 했던 팔선녀와 석교에서 마주친다. 그래. 그러면 위부인도 있었지. 위부인도 뭐 나온다. 위부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팔선녀가 나오는 거야. 막 툭툭툭툭 던져놨어. 이제 팔선녀야. 근데 얘들 둘이 이렇게 마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의 그러한 금기를 어기게 된다. 왜? 둘이 수작하거든. 얘들끼리 수작한단 말이야. 본문 가보자.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향기가 좋나 봐.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을 놓고 공손히 제비하며 말하였다. 어이 여보살이여, 빈승은 연화도량 육간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임이옵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좀 빌리고자 합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말 졸라 많네.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길 좀 비켜줘. 그거야. 팔선녀가 답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서 육관대사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옵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얘들 둘이 대화를 한다고. 되겠니? 앞부분에 시험에 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냥 툭툭툭 넘어가도 돼. 대화가 나오거든. 근데 이 대화의 내용 자체를 보면 둘이 뭔가 수작을 하고 뭔가 희롱을 한단 말이야. 되겠나? 그러니까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인물 간의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인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노는 거야. 그냥 툭 던지고 좀 비켜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지. 비키라 이씨. 그거 아니야. 성진이 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라고 하십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달마존자는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 육간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마한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내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성진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옆에 좀 적어놔라. 인물 간의 인물 간 갈등 X야. 그거 아니라고. 되겠지?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이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요.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손을 들어서 복사꽃 가지 하나를 꺾어서 팔선녀 앞에 던지니까
그 여덟 봉우리 땅에 떨어져서 8개의 명주로 변하였다. 팔선녀가 요것도 밑줄 좀 진하게 쳐놔라. 그러니까 불교의 계율을 어겼다라고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수작했어, 희롱했어, 그지? 그러니까 불교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금기 아니면 원칙 이런 뭐 꼭 지켜야 될 거 계율을 어긴 거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정의 용왕관 갔다가 술 처먹은 거 있지? 그것도 계율을 어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다음 팔선녀가 각각 주워서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찬연히 한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이제 얘들 둘이 대화나 행동은 끝났어. 되겠지? 그 다음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싹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해서 늦게 왔습니다. 수작했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았지. 근데 대사는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라. 얘들 지금 수작했다? 그 다음에 장면을 좀 나눠볼게. 그 다음 성진이라고 하는 애와 또 누구? 육관대사거든. 얘들끼리 좀 대화야. 왜 늦게 왔냐라고 하는데 성진은 사실을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지 않았지. 그러나 육관대사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서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이 선방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어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그래 황홀하였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되겠냐? 그러면 요 밑에 보면은 소따옴표 하나가 딱 보일 거야. 그치? 소따옴표가 이렇게 뭔가 보일 거야. 그 전체를 묶어버린다. 묶어가지고 이거는 무슨 독백이라고 하냐면 내적 독백이야. 내적 독백이야.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불교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불교가 마이너스인 거지. 그래서 불교에 대한 회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건 이꼴 뭐라고? 이거 이꼴 세속에 대한 긍정이다. 호기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맞겠지. 그제? 자 그럼 보자.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그럼 잠깐만 봐라. 야 그럼 여기서는 있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 불교를 의미하는 것이 있고 세속을 의미하는 것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지금 대조적으로 이런 게 뭔가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공맹의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 있지. 그건 세속인 거야. 공맹이라고 공자 맹자의 글을 읽는 거. 자라서는 요순과 같은 임금을 섬겨서 임금 섬긴다. 요순 태평천하 태평성대 뭐 이런 거다. 요순 나오면 무조건 태평성대. 다음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끊어봐봐. 나가서는 장수 들어와서는 재상이지. 그거 밑줄 꺼놓고 잘 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뭐 재상이 되는 거. 출장 입상이야.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며 옥걸에 조회를 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는 것이. 끊어보자. 공명을 후세에 드린다. 입시인 양명이지. 됐지? 들러 블라블라블라 졸라 많아. 그러니까 열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범주가 불교로 간 거야. 그러니까 불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겠지. 불교에 대한 회의니까. 그럼 세속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성진이.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바리 때의 밥과 한바리 때의 밥이야. 한바리 때의 밥과 이렇게 나온다. 어휘는 고전 소설이 나오면 어휘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학교쌤은 고전 소설이 나오면 어휘는 무조건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한단 말이야. 항상 갈팡질팡할 거야. 학교쌤이 어휘를 낼까? 안 낼까? 한번 내볼까? 안 낼까? 낼까? 안 낼까? 그러다가 까딱하면 내는 거고 까딱하면 안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는 아니지. 네가 공부해야지. 맞잖아. 나는 안 해. 알고 있거든. 다음 간다. 한바리 때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원의 경무원 108염주 체크하자. 그러니까 물 그 다음에 염주
경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뭐 이 정도는 찾아낼 수는 있겠지, 그지?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가 밑줄 꺼내라. 적막하기 심하도다라고 하는 건 밑줄 진하게 적막하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적 독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내적 뭔데 갈등이 전제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됐어. 다음 페이지 간다. 중략부분 줄거리. 세속의 삶을 상상하면서 불도에 대해 회의를 느낀 성진은 성진 동그라미. 왜? 잘 봐. 성진 얘기 나오면 무조건 현실이다. 성진 얘기 나오면 무조건 현실이다. 성진은 팔선녀와 더불어 인간 세계로 추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화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 내화로 들어가는 거야. 내화가 뭔데? 그건 이꼴 꿈이라고. 꿈 나왔으니까 무조건 양소유라는 말이 나와야 돼. 성진 얘기 나오면 작살난다. 이게 내화야. 추방된다. 성진은 인간 세상에서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나고, 양소유 동그라미. 팔선녀는 각각 진채봉, 개서몰, 적경홍, 정경패, 모르겠다, 씨댕 모르겠다, 백능파로 태어난다. 어쨌든 백능파만 좀 알고 있으면 된다. 다음 어떤 뭐 조폭 이름 같은데 백능파, 그지? 조폭 이름인가? 가자. 양소유는 팔선녀와 차례대로 결련을 맺어서 두 부인의 6낭자와 함께, 그러니까 2처 6첩이야. 2명의 마누라, 6명의 첩. 졸라 부럽네. 미안하다. 아니다. 농담이다. 두 부인 6낭자와 함께 화평하고 즐거이 지내는 한편 입신양명과 부귀공명을 이룬다. 밑줄. 꿈이지? 그러면 꿈으로 들어간다. 꿈에서 입신 뭔데? 양명, 부귀, 영화야. 이룬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 옆에 좀 적어놔 볼게. 봐라. 그러니까 꿈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전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꿈의 기능은 현실의 욕망을 이룸, 성취하게 해준다고. 오케이? 다음 또 뭐야? 입신양명도 하고 2처에다가 6첩까지 거느렸으니까 요 여자 팔선녀 이 여자하고 인연까지 맺게 해주는 것이 꿈인 거야. 그러나 생일을 맞아서 종남산 취미궁에 올라가서 첫 첩들과 가무를 즐기던 양소유는, 자기 생일날 가무를 즐기던 춤과 노래를 막 즐기던 양소유는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비통함, 슬픔에 잠긴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별표야. 그 문장 묶어가지고 별표 쳐놔라. 그러면 1번 첫 번째 꿈이다. 두 번째인 거야. 꿈 속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 두 번째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엇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인생 무상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맞지? 거기 좀 체크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비회에 잠긴다. 인생 무상을 느낌인 거야. 그러면 꿈, 기능, 꿈은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거란다. 그리고 꿈 속에서 깨달았어. 되겠냐? 그럼 들어가 보자. 인생 무상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제발, 무엇에 대한 회의야? 이건 무엇에 대한 회의? 세속에 대한 회의가 되는 거야. 이게 회의라고 측면에서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회의와 관련되는 거 있지. 요거. 회의와 관련되는 거 요거 있지. 그러면 이거 이꼴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긍정인 거지. 회의 몇 번? 2번. 요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야. 여학생들이 이런 거 딱딱딱 정리 잘하거든. 응? 정리 잘하거든. 그 여학생 중에 하나가 쌤 메가스터디를 그만뒀잖아요. 근데 걔가 1학년이었어. 이제 2학년 된 거지 이제. 근데 1학년 때 내 수업을 우연히 들었나 봐. 근데 모든 선생님 인강을 다 찾아봤대. 모든 선생님 인강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도 한번 들어봤대.
들어봤대.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었대. 그래서 우연히 왜? 나는 매출이 적었기 때문에 밑에 있었거든. 보통 그렇잖아. 보통 우리가 상품을 선택할 때도 위에 있는 거 먼저 사지. 인지도도 높고. 아니면 그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는 거거든. 나는 마케팅 빨이 없는 거야. 모르겠다. 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케팅 빨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다 찾아봤대. 다 그냥 학교 전교 1등이거든. 다 찾아봤는데 내 강의가 유일하게 제일 마음에 들었대. 그래갖고 나한테 카톡도 오고, 내가 메가스터디 있을 때 카톡도 오고 자료도 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내가 오픈된 자료를 못 주니까, 오픈돼서는 자료를 못 주니까 카톡으로 왔는 거는 내가 자료를 주고 했었거든. 메가스터디 걔한테 있을 때 내가 주고 해가지고 막 질문도 막 받아주고 전화 통화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질문도 받고 막 그랬었어. 어 전교 1등은 무조건 찍었지. 근데 걔가 1학년 때 내 수업을 들어 전교 1등 찍었는데 이제 2학년 됐잖아 걔가. 근데 이제 내가 메가스터디 없으니까 나한테 카톡으로 했던 기억이 있으니, 그 자료가 있으니 나한테 카톡이 오는 거야. 선생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등등등등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도저히 촬영해야 되는 기간이 많잖아. 촬영해야 될 게 많잖아. 양이. 니도 그렇고 다 해야 되잖아. 쌤 촬영 현장 강의도 굉장히 많거든. 월화수목금토일이야. 나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 촬영하고 수업하고 촬영하고 수업하고 맨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더 내가 촬영을 못 해주겠다. 미안한데 메가스터디 가서 듣든 아니면 니 알아서 하든 아니면 네가 현장을 찾아가든 다른 쌤 찾아가든 알아서 해라. 미안하다. 근데 도저히 나 못한다. 촬영 더 이상 못한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연락 오셔가지고, 내가 학원이 있는데, 내가 학원이 있는데 요 근처에 사신대. 그래서 어떻게든 현장으로도 좀 봐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나 진짜 난 못하는데, 나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니 어찌 하겠냐, 해야지 해가지고 현장에서 하게 된 거야. 현장에서 했는데 기간이 이렇게 남았으면 보통 이제 7주나 8주 정도 한 다음에 한 7주 정도 이렇게 잡거든요. 내신 강의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근데 이제 4주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오픈한 거야. 오픈된 거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떡해. 한 번 할 때 빡세게 해야지. 4시간 반인가 5시간을 영당했어요. 5분 쉬었나? 스트레이트로 갔단 말이야. 1초도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 없어. 깜짝 놀랐어. 내가 막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학생인 집중력이 떨어질 거 전혀 없더라고. 깜놀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지. 5시간을 딱 연강을 했어. 그러고 나서 중간에 5분 정도 쉬고, 야 이제 끝났거든. 자 이제 집에 가서 뭐 할래? 국어 공부한대. 국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얘 보통 그런 게 있다.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잖아. 시간 너무 긴가? 모르겠다. 알아서 그냥 패스해라. 제대로 네가 배우고 정말 꼼꼼하게, 진짜 나도 꼼꼼하게 가르치려고 놓치는 거 없이 그렇게 하려고 막 강의를 하거든. 준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문제가 풀고 싶어져. 문제를 풀고 싶어진다고. 왜? 이렇게 꼼꼼하게 했으니까 직접 네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맞히고 싶은 거잖아. 그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한번 집에서 공부한대. 한번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 계속 공부하는 거야. 너무너무 진짜 착실하고 수업 시간에 진짜 1초도 흐트러지는 거 없고 진짜 그랬었어. 맨 처음 이 수업을, 현장 강의에서는 수업을 처음 듣지. 걔는 맨날 인간으로 보다가. 그래서 이제 수업하자라고 했는데 걔가 딱 앉는 게 맨 앞에 앉는 거야.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맨 앞에 앉거든. 공부를 못하는 애들 맨 뒤에 앉는다고. 현장에는 똑같고. 맨 앞에 앉더라고. 근데 내가 맨 앞에 앉으면은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한 칸만 뒤로 가라 해가지고 한 칸 뒤로 보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정말 내가 약간 감동받고 내가 약간 반성하게 되는, 내가 나태해지는 것에 대한 반성하게 되는, 정말 내가 한마디 한마디를 진짜 뭐랄까, 진짜 이게 불교의 경전을 뭔가 배우듯이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쓰면서 공부하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것 같아. 대단한 놈 같아. 여자다. 자, 보자. 간다. 그 다음 가보자. 소유는
본디 읽어볼게. 소유는 양소유다. 양조는요 본디 하남의 베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서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끊어보자. 지금 잠깐만 쌤 봐라. 나 봐. 지금 일단은 베이스는 뭔데? 인생 무상감을 느꼈어. 그 다음 지금 누구 생일 잔치야? 양소유 생일 잔치야. 그러면서 자기 그 처와 첩들하고 같이 가물을 즐기고 있는 것 중에 갑자기 비통함, 슬픔을 느낀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자기 마누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이제 이거 전부 다 허무함을 많이 느낀다. 어디 가겠다? 불교로 귀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들어가 보자. 다시 첫 번째 문장 가면서 다시 집중하면서 간다. 소유는 본디 하남의 베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그만큼 좋았다 그 말이겠지.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하여 각각 돌아가면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 끊어보자. 여기까지. 봐봐. 누구와의 대화인데 정리 양, 소, 유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 첩 얘들 간의 대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장면 대화가 나왔을 때 누구와의 대화인지를 잘 봐놔야 돼. 양소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1번 넘버링을 하면서 가자. 첫 번째 인생 무상이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알 것이고 여기 있는 거 보면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장상에 임금의 은혜로 벼슬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조심해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함도 있다. 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있을 거야. 거기 있는 거 인연이 닿하여 각각 돌아가면 천지에 떳떳한 일 아니겠는가. 즉 인연이 다 했으니까 떠남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회자 정리라고 얘기를 한다. 만남이 있으면 정리가 있는 거야. 그 회자 정리에 대한 얘기도 있어. 이게 불교에 대한 성격도 들어가 있단다.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게 떳떳한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하겠다고?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우리가 만약에 헤어지고 난 다음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감호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새한 풀이 되면 스탑. 쌤 보자. 3번. 나 옆에 적는다. 3번이다. 우리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는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볼까? 그걸 뭐라고 하니? 상전벽해라고 얘기를 하거든. 옛날에는 뽕나무 밭이었는데 바다로 변한 거야. 그 다음 이건 인생 무상하고도 연관성이 있어. 인생 무상이야. 전부 다 변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다음 초부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내리면서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화태는 이제 어디 갔냐? 다 사라졌지. 인생 무상과 관련되는 거다.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별표 4번 잘 봐. 이건 별표다. 쌤 봐라.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이렇게 나오지. 맞지? 이건 무슨 법? 서리법이거든. 맞지? 그런데 잘 보세요. 대화 안에 서리법이 들어가 있지.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서술자 개입은 절대 안 된다. 조심해라. 이거 서술자 개입 없다. 왕별이다 이거. 이 지문에서 서술자 개입은 없다. 없어. 그 다음에 학교쌤과 한번 물어봐봐. 서술자 개입 있냐 없냐 한번 물어봐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물어봐. 그러면 이거 됐고 그 다음에 됐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 빈nhập 이렇게 또 적는다. 인생 무상과 관련 상황
그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1.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인생무상이야. 2. 늙음과 관련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인생무상이야. 3. 나라 멸망하고 연관성이 있어. 나라 멸망, 인생무상이야. 그래서 이거는 외부 지문하고 같이 나올 수 있어. 여기에서 느껴지는 정서 같은 거 찾으세요. 인생무상, 인생무상. 죽음은 알겠지. 늙음 같은 경우는 백발, 귀 밑에 서리, 귀 밑에 서리. 나라 멸망과 관련되는 거는 500년, 반천년 이런 말이 있으면 전부 다 인생무상이야. 외부 지문 나올 때 이런 말들 있잖아. 전부 다 인생무상이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 일부러 깔 수도 있어. 됐지? 그 다음 내가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라고 이른다. 자, 그 다음 4번 했잖아. 그 다음 5번 가보자. 이 새끼 말 졸라 많아. 아 마씨. 아 양소희 말 졸라 많아요. 아 그만 좀 하지. 인정? 몇 번이야? 4번 했지? 5번이다. 유교, 불도, 유불선이 있나봐. 그 중에 얘는 뭘 선택할까? 불교 선택하겠지. 그치? 다음 간다. 유도는 유교 생전의 사업가 신후의 이름을 전할 뿐이고 끊어. 그러면 유교의 무슨 성? 한계성이야. 이름만 그냥 전할 뿐이고 다음 신선은 도교겠지. 예로부터 구하는 자가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 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과 관련되는 거거든. 그래서 도교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거든. 그 다음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별표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누가 꿨는데? 양소유가 꿨지. 양소유가 꿨으니까 몽중몽이라고.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 참선하는 모습을 보이니 별표. 이거 선택하는 근거다. 양, 소, 유, 의 꿈에 참선하는 승려가 보인다라는 거. 그러면 보자. 양소유도 꿈인 거지. 꿈 1. 이거는 꿈 2인 거지. 그럼 참선하는 승려다라고 하는 것은 뭔데? 현실. 됐어? 그럼 봐라. 얘들 같은 경우는 양소유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이건 몽, 중, 몽이지. 몽중몽과 현실의 연결인 거야. 연결 몇 번? 1번이다. 1번이다. 뒤에 또 2번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연결된다. 이는 필연 불가와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장을 따른 것을 본바다. 아마 장자방이라는 사람도 적송자를 따랐나 봐. 이건 불교를 따른 거겠지. 따른 것을 본바다.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 보살을 찾고 5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서 진세고락을 벗고자 하되 끊고. 그럼 뭘 선택하겠다고? 불교 선택하겠다고. 그대들과 반평생을 회로하다가 갑자기 이별을 하려고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노래에 나타난 것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는데 주위에 처빛 아유 남편 왜 그렇게 노래에 슬픈 마음이 뭔가 묻어나십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래서 양소유가 내가 왜 지금 슬프냐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네들과 이제 이별을 하려고 하니 그래서 슬픈 마음이 자연히 묻어난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그 과정인 거야. 다음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라는 거 별표. 별표 봐라. 모든 낭자들이 전생에 다
뭐 근본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들이라.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있는 사람이라. 이 문장을 별표 딱 쳐놓고 학교쌤께 물어봐야 돼. 왜? 이건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 같니? 서술자가 살짝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고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술자 개입으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을 학교생께 물어보셔야 돼. 요 문장은 전생에 전부 다 인연이 있는 여자들 아니겠는가? 어? 다음 또한 세속 인연이 다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감동하여라는 거 밑줄 꺼놓고 별표. 잘 보이소? 간다. 쌤봐 나봐. 양소유가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반응을 봐야 돼? 첫 첩의 반응을 봐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첩의 반응을 보셔야 될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양소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첫 첩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인 거지.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슬퍼할까?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별표 쳐놓은 거야. 뭐 자연히 감동받은 거라고. 첫 첩의 반응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뭔데? 1번이라고 할게.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또 1번. 양소유의 말에 뭐 한 건데?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받았어. 이별을 거부한 거 아니야. 이별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야. 조심해야 돼. 다음 문장 가봐. 상공께서 부귀 번화를 누리는 가운데도 이렇듯 정정한 마음을 지니셨으니 상공께서 어찌 장자방을 건견주리요. 장자방보다 더 낫겠지요. 우리 남편. 우리 자매 팔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향 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멋을 만나서 큰 도를 얻으시리니 득도한 후에 도를 깨우친 다음에 부디 첩 등을 먼저 제도해 주세요. 2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뭐 하겠다고? 규중에서 분향 예불한다라고 하는 거 보이지? 그지? 뭐 그렇게 되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돌아오시면 저희들 중생들을 구제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괴사라라는 거야. 기쁘다, 뜻이 같다라는 얘기니까 조심하자. 전부 다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들 슬픔 없어. 다 없다. 알았지? 기쁘다. 다음.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려라. 모든 낭자가 말하기를 첩들이 각각 한 장씩 받들어 상봉을 전송하겠습니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스탑. 쭉 긋는다. 쭉 긋는다. 쭉 그었지. 쭉 그었지. 그지? 거기까지 장면 끝. 그 다음 장면부터는 누가 나와? 누구니? 육관대사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육관대사가 나오는 부분부터는 칠판 정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좀 쉬다 갑시다.